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나폴리가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파죽의 10연승에 도달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 단독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 역시 강행군 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연일 선발 출전하며 나폴리의 배후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요. 엠폴리와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는 무실점 수비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활약이 이어지면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 바이아웃 조항 5천만 유로에 대한 논의가 나폴리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 동안 해외 이적 조건 5천만 유로 바이아웃 조항이 나폴리와 김민재 선수가 계약할 때 삽입이 됐는데요.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을 통해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나폴리 입장에서는 2배 이상의 이적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태니까 소락했었는데, 지금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보니 이 정도 가치의 선수가 아니다. 세계 축구 역사상 수비수 최고 이적료, 최초 1억 유로를 달성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와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아웃 조항을 조정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엠폴리전 활약은 어땠고 그 이후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 현지의 반응은 어떤지 지금부터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14라운드 경기가 주중 경기로 펼쳐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9일 새벽에 열린 엠폴리와 홈 경기에서 나폴리가 후반전 이르빙 로사노의 선제골과 치엘린테크의 추가골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아직 다른 팀들이 이제 주중 경기 14라운드 일정을 치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나폴리가 14경기에서 12승 2무라는 대단한 성적을 보이면서 승점 38점으로 2위 AC밀란과의 격차를 8점으로 벌렸어요. AC밀란 역시 14라운드 경기를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양팀의 승점 차이가 더 이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3위 라치오가 아직 경기를 안 치른 가운데 27점, 아탈란타 27점, 유벤투스 25점, 로마 25점 등이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폴리가 크게 여유 있는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사실 올 시즌 나폴리가 공식 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첫 5경기를 모두 이겼었는데, 또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4대1로 크게 이겼다 보니까 이번 2대0 패배 좀 아쉽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졌던 아탈란타와의 리그 2위에 있던 팀과의 세리에 A 맞대결에서 원정 2대1 승리 거뒀고, 이번 엠폴리전 2대0 승리까지 따라오면서 세리에 A 리그에서는 10연승으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경기 확실히 나폴리가 압도했어요. 볼 점유율 74%로 완전히 주도했고, 나폴리의 슈팅이 18번, 엠폴리의 슈팅이 6번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나폴리가 이제 아무래도 상대의 밀집 수비와 육탄 방어에 6개의 슈팅이 블로킹에 막혔던 부분들이 있었고 4개만 유효 슈팅이 됐었거든요. 사실 조금 어려운 전반전을 치르다가 후반전에 상대가 이제 퇴장 선수도 나오고 또 체력이 떨어지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거의 공격 기회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엠폴리의 슈팅이 6개였는데 빗나간 슈팅이 4개, 유효 슈팅이 하나에 불과했고 슈팅 블로킹 하나 있었는데 이 슈팅 블로킹도 김민재 선수가 막아낸 것이거든요. 결국엔 김민재 선수가 완벽하게 수비를 지배했고, 또한 나폴리는 18개의 슈팅 중에 14개를 상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시도했는데 엠폴리는 나폴리의 박스 안에서 시도한 슈팅이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사전 차단하는 특유의 수비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대0으로 이겼다고 말씀드렸는데 나폴리의 기대 득점이 1.99골로 2골을 넣을 만한 경기력이었고요. 엠폴리는 0.27골의 기대 득점이 나오면서 거의 골을 넣기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엠폴리의 기대 득점 값이 0.00골로 골을 넣을 수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후반전에 조금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실점도 하고 총공세를 펼쳤기 때문이고요. 나폴리도 사실은 전반전에 엠폴리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경기하면서 기대 득점이 0.29골에 불과했는데 후반전에 1.70골의 기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실제로 2골을 넣었죠. 이날 김민재 선수 90분 풀타임 소화했는데 통계 매체 폰몹 기준으로는 평점 7.2점의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엠폴리의 공격적인 인상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수비 지표상 그렇게 좋은 장면들이 없긴 했거든요. 그래서 평점이 아주 높지 않았던 것 뿐이지, 후술하겠지만 이제 이탈리아 언론들의 평점에서는 충분히 높은 평점, 팀 내 최고에서 2번째 평점, 왜냐하면 골을 넣은 선수들의 평점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정도로 김민재 선수는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도 88%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11차례나 상대 지역으로,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 12번의 롱볼 중에 또 10개를 정확하게 연결시킬 정도로 롱볼은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원시원한 전환 패스를 통해서 답답한 엠폴리의 이제 수비를 흔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수비 지표에 있어서도 7개의 리커버리를 비롯해서 헤더 걷어내기 하나, 걷어내기 2개, 블로킹 하나 등을 기록했고요. 말씀드린 이 블로킹, 엠폴리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냈던 선수가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이날 경기 득점 상황을 살펴보면 후반 22분에 멕시코 윙어인 이르빙 로사노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다가 컷백 내준 것, 오시멘 선수가 뒤로 빠져나와서 이 공을 받으려다가 엠폴리 수비의 파울에 걸려 넘어졌어요. 명백한 파울이 심판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요. 로사노 선수가 키커로 나섰는데 골키퍼의 선방이 살짝 걸렸지만 뚫고 들어가서 선제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 43분 경기 종료 직전에 로사노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다른 선수도 이제 페널티킥을 찰 수 있었는데 로사노 선수의 좀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좀 킥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보온이라도 하듯이 로사노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 오시멘이 흘려주면서 치엘린스키가 논스톱 슈팅으로 강하게 구석으로 찔러 넣는 슈팅을 통해 2대0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어요. 일단 말씀드린 엠폴리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다른 수비수들이 다 밑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에스티고로 선수가 많이 전진하고 또 풀백들도 거의 윙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배우 공간이 넓게 비게 되는데, 그 공간을 김민재 선수가 마치 원백처럼 커버하면서 또 기점 패스를 연결하는 수비형 미드필드이자 최후방 수비수 같은 그런 리베로의 역할을 하면서 후방에서 팀을 진두지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지역에서 원백으로 뛰면서도 가운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좌우 측면 후방 수비를 완전히 커버했고 또 전진 수비까지 했거든요. 이 전반 18분의 장면을 보면은 엠폴리가 왼쪽 측면으로 전개한 공격을 달려나가면서 레프트백의 위치에서 사전 타단하고 몸싸움으로 막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웨스티고르 선수가 그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따라와주고는 있지만 마리오 후이가 이날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뒷공간, 실제로는 레프트백이 막아야 되는 지역을 김민재 선수가 차단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는 오른쪽 수비까지 했습니다. 전반 22분에는 엠폴리의 날카로운 스루 패스가 베우지어로 이어질 때, 즉 나폴리의 오른쪽으로 들어오니까 웨스티고로 선수가 막아야 되는 상태였는데 웨스티고로 선수가 엠폴리 선수에게 끌려 나오면서 뒷공간을 허용했거든요. 이 움직임에 속았는데 그 공간을 김민재 선수가 따라 들어오면서 커버해줘서 차단할 수 있었다. 웨스티고르가 원래는 막았어야 될 그 위치도 김민재 선수가 와서 막아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수비 전 영역을 김민재 선수가 막았다고 할 수 있겠죠. 후반전 9분에도 왼쪽 뒷공간, 마리오 후이 뒷공간에 역습 공격이 들어왔을 때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달려나와서 차단하는 플레이, 이렇게 사전 차단,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크로스 패스나 스루 패스나 슈팅이 되기 전에 막아내는 부분, 특히 본인이 중앙 수비수인데 풀백 수비를 다 해주는 부분이 나폴리가 마리오 후이라든지 디 로렌초 같은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도 수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 가담도 좋았습니다. 후반 31분에는 수비 지역에서 직접 공을 끌고 올라와서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까지 왔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 수비를 잘해주니까 마리오 후이가 왼쪽 윙어처럼 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리오 후이의 침투에 맞춰서 정확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마리오 후이의 크로스 패스가 오시멘의 헤더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헤더 임팩트가 좋지 않아서 이제 골이 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슈팅까지 이어진 그 공격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1차 패스, 치명적인 패스를 연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매 경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익숙한 광경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역시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에게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6.5점을 주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해서 두 차례나 근거리 슬라이딩으로 공격을 차단했다, 저희가 보여드린 그런 장면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주의력, 판단력, 인지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 공격이 김민재 선수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기여한다. 어떤 역할이든 본인의 자리에서 풀백 뒤를 커버하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커버하든 아니면 공격에 가담하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전역의 스포츠를 커버하는 유로스포츠도 김민재 선수에게 6.5점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탈리아는 6.5점 정도면 실점 정도 연구해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김민재에겐 익숙한 경기력이다. 엠폴리를 소나기에 놓고 경기하다가 돌려줬다. 즉 경기 도중에 완전히 꽉 쥐고 있다가 경기 끝났으니까 잘 가, 약간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 공신력이 높은 곳인데 여기서 조금 박하게 평점을 줬어요. 6점을 줬는데, 하지만 평가 내용은 무리할 필요 없이 일상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했다. 워낙에 엠폴리의 공격이 그렇게 뭐 날카롭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진 않았지만 충분히 무난히 원래 하던 대로 잘했다는 평가고요.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투토 나폴리는 6.5점 주면서 엠폴리의 전환 상태를 완전히 차단했고 특히 마리오 후이의 뒤를 잘 커버했다. 엠폴리가 직선적인 또 역습 공격으로 공간을 찾으려고 했지만 김민재가 그 공간까지도 완전히 차단했다라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수비 펼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평가 속에 파브리치오 로마노와 더불어 이탈리아 내에서 꽤 공신력이 높고 또 인지도가 높은 파브리치오 비아신 축구 전문 기자가 엠폴리와의 경기에 대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일 벨로 델 칼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지금 나폴리의 수비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쿨리발리가 떠난 것에 대해 또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나폴리의 레전드이자 나폴리에서 세리에의 최고 수비수로 평가받던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첼시로 가면서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것인데,
쿨리발리, 오히려 나는 쿨리발리가 나폴리를 떠나서 첼시에 간 걸 후회할 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폴리는 굉장히 좋은 거래를 한 거다. 쿨리발리가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정리하고 이미 이제 계약도 끝나가고 있고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없는 선수였는데 비싼 4천만 유로를 받아서 팔고 그거보다 훨씬 싼 2천만 유로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뚫을 수 없는 수비수 김민재를 영입했다. 보내도 되는 선수 보내고 오히려 비싸게 보내고 싸게 더 좋은 선수 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쿨리발리 잘 보냈다. 쿨리발리 보낸 거 아쉽지 않다. 이런 반응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뜨거웠던 반응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의 시장 가치, 이적 시장 가치, 이적료가 1억 유로가 될 수 있는 선수라는 반응이 나온 건데요. 이탈리아의 전국 방송 중에 하나인 라이 스포츠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레스페르토 디 칼초 메르카토에서 나폴리와 관련한 이적 썰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치로 베네라토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르다 귤레르라고 페네르바체에서 최고의 신성으로 불리는 선수가 지금 나폴리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페네르바체에서 데려온 김민재 선수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 같은데 그 이적설에 대해서는 내가 그 선수가 나폴리로 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1월 달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폴리가 시즌 도중에 어떤 그 큰 영입을 할 필요는 없는 상태다. 이 전력으로 시즌을 완주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여름 이적 시장에는 여러 선수들을 모니터링 할 것인데 올 시즌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 두 선수 특히 오시멘, 김민재에 대한 이적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시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온다면 나폴리는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솔루션으로 찾아야 된다. 오시멘이 이적료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적을 못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 여러 팀들이 원했지만 나폴리가 원한 이적료가 워낙 높았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그 정도의 이적료 가치는 아닌데 뭐 이렇게 봤다가 올 시즌에 완전히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는 오시멘에게 큰 액수를 낼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폴리는 지난 여름에 김민재 선수나 크바르텔리아를 데려왔듯이 저평가된 우량주를 좀 데려와서 대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적료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계약 조건상으로는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기 때문에 이렇다면 나폴리가 협상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나폴리는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이 상황에 대해서 더 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민재는 지금 정도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성장을 한다면 1억 유로라는 매혹적인 금액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실제로 1억 유로를 지르는 팀이 나올 수 있다. 바이아웃 조항이 없다면 5천만 유로가 오히려 반값 세일하는 거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코리에르 델로 스포르트 또 다른 이탈리아 전국 스포츠 신문에서도 이런 김민재 선수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싼 가격에 다른 팀에 넘기길 원치 않는다고 해요. 원래 5천만 유로 정도면 결코 이적 시장에서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김민재 선수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싼 가격이라는 겁니다. 나폴리가 이 조항을 재계약을 통해 조정하는 걸 검토 중이다. 시즌 중인데 지금 시즌에 와서 첫 번째 시즌인데 계약 기간도 이미 넉넉히 있는 상태에서 연봉 조건을 조정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김민재 선수에게 이점을 주면서 이 바이아웃 조항을 좀 조정하자, 없애거나 좀 높이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즌 초반에 보여준 퀄리티만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나폴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적 시장 관계자들도 그렇고 다 5천만 유로는 너무 낮은 금액이다. 이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팀들조차도 이 정도 경기력에 5천만 유로? 싸네! 라고 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나폴리나 너무 아쉽잖아요. 매 경기 김민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피지컬 능력, 플레이 타이밍, 전술적인 지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크리스티아노 지운토리 디렉터가 아예 바이아웃 조항을 삭제해서 김민재 선수를 나폴리 역대 최고의 이적료 선수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오히려 사실 이적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시즌 중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계약 상황이 조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계속 잘하고 나폴리가 세리에 우승을 하고 이렇게 돼서 여름 이적 시장이 된다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을 또 성장시켜줬던 나폴리에 대한 고마움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이런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김민재 선수의 가치 평가를 보면은 2022년 11월 8일 최신 버전으로 독일의 이적시장 전문 매체이자 세계적인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 마크트가 선수들의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된 이적료 추정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죠. 2,500만 유로를 기록했는데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2천만 유로 정도를 기록을 했잖아요. 사실 실제로는 바이아웃 금액이 1,900 몇십만 유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거의 2천만 유로라고 보는데 그 가치를 이미 뛰어넘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고 바이아웃이 5천만 유로인데 그게 싸다라고 평가된다면 최소한 현재 김민재 선수의 시장 가치 5천만 유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뭐 최근에 부상도 있었고 올 시즌에 득점이 조금 떨어지면서 7,500만 유로에서 7,000만 유로로 낮아졌어요. 여전히 뭐 한국 선수 중에서는 압도적인 최고의 평가인데 김민재 선수가 이 기록에 점점 다가서고 있고 올라서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뭐 현지 반응을 통해서 보자면 1억 유로까지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가치는 최근에 못 뛰면서 1,500만 유로에서 1,200만 유로로 낮아졌고 이강인 선수는 지금 라리가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1,200만 유로로 높아졌고 한국인 선수 현재 이적시장 가치 3위까지 상승을 한 상태고요. 벨기에의 헨트에서 지금 맹활약 중인 홍현석 선수도 400만 유로로 많이 높아진 상태. 올림피아코스 이적 이후에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고 조금 부진한 황의조 선수가 역시 500만 유로로 낮아진 뭐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현재 이적료 가치만으로도 전 세계 센터백 중에 50위고요. 세리에 A 선수 전체를 포함했을 때도 37일 정도로 2,500만 유로는 낮은 금액이 아닌데요. 말씀드린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염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생각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1억 유로를 기록한 센터백은 현재 없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한 센터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레스터시티에서 2019년 8월 달에 데려온 해리 맥과이어인데 8,700만 유로잖아요. 근데 맨유가 이 선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맥과이어를 정리하고 김민재를 데려오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그 정도는 최소한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유벤투스가 아약스에서 마테이스 더리흐트 네덜란드 수비수를 데려올 때 8,550만 유로를 기록했었어요. 이 선수가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 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요 금액도 8,500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수 이적료는 9천만 유로를 넘지 않는다. 실력적으로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버질 판데이크가 8,465만 유로였잖아요. 1억 유로가 현재 환율로 보면은 1,384억 원, 거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환율로 봤을 때는 1,400억 정도가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정말로 이 금액을 기록한다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는 것처럼 김민재 선수도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적료를 지를 팀이라면 당연히 뭐 유럽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할 만한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금력과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팀일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월드 클래스 수비수 김민재를 보유한 한국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바이아웃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2023년 1월에 빅딜이 가능합니다.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킬 팀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나폴리의 생각이고 혹시 바이아웃이 조정되더라도 일단 김민재 선수가 보이고 있는 경기력이 너무나 대단하고 여기에 플러스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 마케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오퍼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 한국 선수가 기록한 실제 최고 이적료는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손흥민 선수의 3천만 유로였습니다. 2위 기록도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때 손흥민 선수가 1,250만 유로를 기록한 것이고 아인토벤에서 맨유로 이적하던 당시에 730만 유로를 기록한 박진호 선수의 기록이 그 다음이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이 바이아웃 조항만으로도 내년 여름 이적할 경우 한국인 최고 이적료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 나폴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조정이 돼서 1억 유로를 찍게 된다면 이건 한국인 이적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이적 시장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단한 이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 2022 카타르 월드컵 합류를 앞두고 마지막 경기는 11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우디네세와 경기입니다. 우디네세 역시 올 시즌 우승 경쟁,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할 정도로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이 경기까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월드컵 이후 잠깐 휴식기를 갖게 되어 다행히 세리에 A는 프리미어리그처럼 빡빡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월드컵 이후에는 크리스마스 휴식기, 연말 연초 휴식기를 갖고 1월 5일에 경기를 재개하는데 이 경기가 인테르 밀란과의 빅매치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는 유벤투스와의 경기까지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부상 없이 잘 이번 전반기 월드컵 휴식기 전에 일정을 마치고 월드컵도 멋지게 치르고 이탈리아 현지 내에서 나오듯이 1억 유로를 찍는 정말 엄청난 수비수, 세계적인 수비수가 될 수 있을지 이탈리아 현지 반응 모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